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 삿포로 초용사원과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축구팀 홋카이도 콘사도레 삿포로의 협업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초용사원의 고래원 부영사입니다. 오늘은 작년 8월 홋카이도 콘사도레 삿포로에 이적한 한국인 선수 김건희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김건희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홋카이도 콘사도레 삿포로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김건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난 1년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셨나요? 삿포로 생활.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나와서 있는 건데 뭔가 이 도시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다 너무 잘 해주시고 편안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적응이 좀 되셨나요? 처음 왔을 때부터 크게 뭐 한국이랑 일본이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처음 왔을 때부터 되게 편안했고 적응 뭐 다 한지 오래됐어요. 아니 보통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선수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 일본어는 좀 많이 느셨나요? 지금 과외를 받고 있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과외를 받는 것보다 제가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팀이 그리고 또 운동 양이 많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공부할 힘이 없어가지고 쉬기 바빠서 그러면 복습을 하는 시간을 조금만 잠깐 가져볼까요? 효와 난요미 데스か? 교화 수요비 데스. サポーターズの皆さんに一言お願いします。 나마라 간파리마스. 이 정도면 사실 일본어 소통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간단한 거는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에는 돌아오면 이제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더 말을 하고 해야 느는데 성격상 막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선수들끼리는 대화를 잘해야 잘 통하니까 예.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좀 화가 나지만 네.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피곤함이 그거를 이겨버려서 네. 그래서 항상 뭐 자기 전에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 반성하는데 매일이 약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는 사실 운동도 힘드시고 중간중간 이제 공부를 쉬었던 기간도 있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라운드에서의 소통 같은 건 전혀 문제 없으시죠? 근데 뭐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니까 뭐 필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말 꼭 안 해도 느낌이 통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런 거로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냥 간단한 단어로 대부분은 뭐 운동할 때는 괜찮아요. 김건희 선수를 모셨는데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 기준을 좀 봤는데 지금 이제 J리그에서 활약하시고 있는 한국인 선수들을 벌써 4세대 한국인 J리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1세대라고 하면 뭐 처음 이제 히로시마에 진출하셨던 노정현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뭐 2세대는 홍명보 선수라든가 황선홍 선수 같이 어느 정도 이제 K리그에서 좀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일본에 진출하신 선수들이 많았고 3세대라고 하시면 뭐 2002 월드컵 스타 박지성 선수라든가 뭐 김남일 선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진출하신 이제 뭐 김건희 선수 같은 분들을 4세대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노정현 선수 이제 진출 이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지난 동안 사실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일본에 와서 활약을 하셨잖아요. 많을 때는 50분 이상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을 하시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J1 리그만 한정을 하면은 벌써 한국인 선수가 13분 가까이 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활발한 축구 교류가 한국 축구에 있어서도 일본 축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고 양국 축구 발전에도 큰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선수는 뭐 이제 사실 한국에서 뛰신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6시즌 활약하셨고
일본에서도 지금 1년간 계셨는데 김건희 선수가 느끼시는 이제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좀 프로축구의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말하기 전에 전제를 두는 거는 저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 한 팀에서만 있었고 뭐 한국에서는 상무에서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팀에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축구는 절대적으로 이렇고 일본 축구는 절대적으로 이렇다고 말할 수 없고 팀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근데 크게 이제 느끼는 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뭐 일본은 기술이 좋고 한국은 피지컬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본 선수들이 왜 이런 축구를 하고 한국 선수들이 왜 이런 축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피지컬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고 일본은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많을까 지도를 받다 보면은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일본은 되게 그런 선수들이 살아남고 그런 선수들이 하기 좋은 전술이나 그런 플레이를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호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한국에서는 반대로 피지컬적으로 되게 강하고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그런 선수들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축구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팬분들이 가령 뭐 K리그의 팬분들이 J리그를 보실 때 혹은 반대로 J리그의 팬분들이 K리그를 보실 때 이런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보면은 조금 더 차이점이 좀 드러나고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K리그는 약간 선수가 좀 더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개인적인 퍼포먼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런 그런 보여지는 게 있다 보니까 선수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어떤 선수가 어떤 특징이 있고 선수의 약간 중심이 돼서 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일본은 반대로 이런 뭔가 한 선수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패스 플레이 하면서 뭔가 콤비 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그 팀이 어떤 축구를 어디서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그냥 팀 전체를 보면서 그런 걸 팀마다 비교하면서 보는 게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 팬들이 들으면 굉장히 느끼는 바가 있는 그런 멘트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삿포로에 오고 나서 축구장을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삿포로 도매도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 이제 삿포로 팬들의 성지 아츠베츠 그 공원 경기장에도 갔었습니다. 삿포로 도미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뭐 축구 팬들이 경기에 집중해서 보기 너무 좋은 시설이고 아츠베츠 공원 경기장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삿포로 지역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관광지잖아요. 삿포로에 놀러 오신 축구 팬이라면은 한 번쯤은 거기다 뭐 삿포로 도미 도심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경기장에 직접 가셔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 축구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건희 선수가 생각하시는 이런 콘사도레 팀이 가진 뭐 매력이란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되게 열정적인 서포터즈 분들이 계시고 여기서는 무조건 원정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땅이 한국에 비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되게 멀어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원정이 제주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1시간이면은 가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최소 2시간 반에서 이렇게 버스까지 또 막 타고 가는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힘든데 그렇죠. 서포터즈 분들도 분명 되게 힘드실 건데 원정을 가도 항상 많이 오시고 또 홋카이도 고향이신 분들이 뭐 도쿄나 그쪽에서 이제 원정 경기가 있으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선수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뭔가 삿포로 팀의 그게 뭐 첫 번째 힘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뭐 삿포로 돔 경기장 뭐 말할 거 없이 너무 전 세계에 내놔도 될 만큼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를 준비할 때부터 그 분위기가 항상 너무 좋고 온도도 항상 일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미샤 감독님의 축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축구가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저도 이 팀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축구를 한번 배워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고 다른 선수들도 다른 팀에 가지 않고 삿포로에 오래 있는 이유가 그 축구가 너무 좋아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신 분들이 지금 요 말씀해주신 포인트를 한번 유념해서 경기장을 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원 팬분들이 가끔 돔 경기장에 오셔서 응원해 주시긴 하거든요. 예. 축구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저희가 재밌게 골이 많이 나는 축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시설도 되게 좋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뭐 가족분들이랑 여행 와서 즐기시면 분명히 되게 후회 없으시고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일본에 있는 뭐 팬분들도 한국을 뭐 굉장히 한국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한국을 가셨을 때 또 김건희 선수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K리그 경기를 직접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이제 서울이잖아요, 보통. 근데 이 서울 주변에 지금 K리그 1 팀만 벌써 4팀이 네. 예, 뭐 조금만 가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특히 또 김건희 선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원 삼성 네. 서울에서 거기 빅버드까지 1시간 정도면은 네. 예,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네. 뭐 수원도 뭐 워낙 또 유명한 관광지기도 하고 화성이라든가 갈비도 굉장히 유명하고 김건희 선수도 굉장히 수원 생활이 기셨는데 관광객분들이 수원을 갔을 때 수원 삼성 경기 한번 좀 추천해 주시는 코스가 있을까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가서 다른 나라 리그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드리고, 가셔서 한번 같이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면은, 그리고 수원 삼성 경기장도 되게 이뻐요. 빅버드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 경기장들이 되게 가까워가지고 더 선수들을 가까이 보기 때문에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그리고 수원에 맛있는 곳 되게 많아가지고 가게 되시면 한번 꼭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광교 옆에 바로 호수공원도 되게 이쁘거든요. 예. 맛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예, 이윤재 코치님의 그 사인이 있는 데를 잘 찾아서 가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수원시는 이제 홋카이도 제2의 도시 아사히카와시의 또 자매 도시입니다. 양 도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아사히카와에 계신 분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축구를 보시고 수원 구경을 하는 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축구장에 가서 서포터즈석에 앉아가지고 응원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축구장을 갈 때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김건희 선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포터즈 분들의 이런 열기거든요. 거기다 제가 예전 그 장회룡 부회장님이시죠? 인터뷰를 읽었는데 콘사도레에서도 2002년, 2003년 감독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콘사도레 서포터즈 분들이 연습이 끝나면은 운동장 정비를 50명, 6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스태프들 일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선수도 이제 수원 삼성을 떠나시면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 서포터즈 분들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셨었잖아요. 오늘 자리를 정리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김건희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그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같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 선수들과 뭐 감독님, 코칭 스태프, 그리고 다른 뭐 스태프나 구단 직원들은 다 직업이에요. 돈을 받고 뭐 하는 거지만 서포터즈 분들은 반대로 돈을 내고 시간도 다 드리고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한테 되게 너무나도 벅차고 그냥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뭐 저도 이제 뭐 이적을 했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팀을 항상 잘해서 나가기도 하고 뭐 못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감독님들도 뭐 잘해서 나가시기도 하고 새로 오시기도 하지만 서포터즈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팀의 주인은 항상 서포터즈 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게,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두 뭐 직원들은 떠날 수 있지만 서포터즈 분들은 자기가 떠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거든요. 그렇게 뿌리를 튼튼히 지키고 계시면 언젠가는 그 팀이 더 성장하고 힘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포터즈 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항상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경기장에서 원정 홈 가릴 것 없이 그렇게 와주시는 거 보면은 참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막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제 모든 걸 다 드려도 뭐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축구를 좋아해 주시고 그 수원 삼성이랑 삿포로 팀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축구 자체를 좋아해 주시면서 축구로 인해서 뭐 스포츠로 인해서 긍정적인 뭔가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팬분들께 힘이 될 수 있게 항상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차범근 해설위원께서 이제 예전에 그 뛰시던 프랑크푸르트를 한번 방문하시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벌써 이제 활약하신 지 벌써 30년도 더 전 얘기인데 프랑크푸르트 분들한테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직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차범근이다.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인상이 깊었는데 김건희 선수도 이제 삿포로 팬들에게 한국 하면은 김건희 선수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선수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